여러분, 혹시 그거 아세요? 우리가 뭔가를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 우주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요?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오늘 바로 그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양자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되게 단단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이론 물리학자 페터 촐러의 통찰을 따라서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말 그대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, 우리 일상 세계의 물리 법칙이랑 양자 세계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그 둘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보죠. 야구공을 던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 정확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근데 양자 입자는요, 이런 야구공이 아니에요. 오히려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뭐랄까 유령 같은 존재죠. 우리가 아는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그럼 현실의 그 이상한 규칙들이란 게 대체 뭘까요?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현실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가장 유명하고도 충격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이중 슬릿 실험과 양자 얽힘의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가 현실을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현실한테 자, 이제 하나만 골라 하고 강요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마치 우주가 관객이 지켜볼 때까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 같달까요? 정말 신기하죠. 이런 현상을요,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. 그는 양자 얽힘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어요. 왜냐면 이게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, 즉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원칙을 그냥 깨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. 여기서 핵심이 정말 충격적인데요. 잘 들어보세요. 입자의 상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주가 한쪽 입자를 측정하는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쪽 쌍둥이 입자의 상태를 저 은하계 반대편에서 즉각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. 빛보다 빠르게 말이죠. 아니, 우주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막 유령 같다면 도대체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레이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정밀한 장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바로 그 비결이 아주 실용적인 철학에 있습니다.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닥치고 계산하라는 거예요. 이게 뭐 심오한 질문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요. 양자역학의 수학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현실을 예측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. 왜 그런지는 아직 몰라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죠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. 물리학자들이요, 주중에는 양자 엔지니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. 양자 법칙이라는 좀 이상하지만 완벽한 설명서를 가지고 온갖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어내죠.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. 바로 그 설명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현실의 본질에 대해 고뇌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은요, 더 이상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양자의 기묘함이 이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계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어요. 바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입니다. 양자 컴퓨터는 이 기묘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. 말하자면 매일 실험실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수없이 만들어내는 셈이죠. 양자 컴퓨터가 쓰는 큐비트라는 게 있거든요. 일반 컴퓨터 비트는 0 아니면 1, 둘 중 하나잖아요. 근데 이 큐비트는 0인 동시에 1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능력 하나가 정말 상상도 못할 계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. 2의 300제곱.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시나요? 단 300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가요, 우리가 아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슈퍼컴퓨터도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인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. 아니, 그렇게 대단한데 왜 아직 우리 집에 양자 컴퓨터가 없을까요? 그 이유는
이 양자의 기묘함을 다루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. 이 큐비트라는 게 너무나 연약해서요. 아주 작은 열기나 진동만 스쳐도 계산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.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고 오류를 잡아내는 것,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공학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모든 여정을 거치고 나니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. 근데 이번에는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. 세상이 미친 걸까?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거죠. 물리학자 페터 촐러가 딱 짚어주는 것처럼 문제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의 뇌는요, 저 멀리서 달려오는 포식자를 피하고 먹을 걸 찾도록 진화했지 양자중첩 같은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. 어쩌면 진짜 한계는 바로 우리의 이 고전적인 직관 그 자체인 셈이죠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버그처럼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. 무작위성, 중첩, 얽힘 같은 것들. 이게 사실은 버그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도록 진화한 세상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현실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는요, 양자 얽힘이나 무작위성 같은 게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. 그게 바로 현실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, 즉 새로운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. 결국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. 그건 우리가 현실의 구도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창문 같은 거예요. 이걸 통해 보다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양자 이론조차 최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. 우리는 아마 진짜 현실의 문을 이제 막 열기 시작한 건지도 모릅니다.